자, 오늘 일곱 번째 강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요 사고 사례에 대해서 조금 배웠죠. 예, 다음에는 오늘은 이제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더 좌굴 강도가 더 클지, 아니 더 작을지에 대해서 한번 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처음 두 개는 이제 오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오른쪽에 두 개, 요거는 지난 시간에 사실 배웠던 겁니다. 먼저 보면은 누가 좀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예. 지금, 예, 이준범. 다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네. 이준범 학생. 네, 교수님. 예, 예.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인데, 이 차이는 지금 알겠죠? 지금 이 경계 조건이 바뀐 건데요. 위에 거는 이제 원래 이제 기본이 심플 서포트였잖아요. 심플 서포트였는데 이 긴 쪽이 클램프트로 바뀐 거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짧은 쪽이 클램프트로 바뀐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좌공격이 어느 게 더 작으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하중이 이제 폭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때 긴 쪽이 클램프트로 바뀐 거고, 요거는 이제 짧은 쪽이 클램프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더 그 좌굴 강도가 더 작을 것 같아요? 좌굴이 어떤 게 더 잘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음, 뭐 이거는 그냥 직관으로 느낌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아직 배우지 않은 거니까. 어, 그, 첫 번째가 더 작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최근에 첫 번째가. 자, 그럼 네. 두 번째 요거는 어, 그거는 두 번째가 작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요게 이제 작을 것 같다. 요거는 이제 요게 작을 것 같다. 좋습니다. 뭐 요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두 개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요거는 사실 배운 건데, 요게 이제 에스펙트 레이셔가 A 오버 B가 이게 3입니다. 3. 그렇죠? 그러니까 1대 3이라는 뜻이죠. 1대 3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사인 반파장수잖아요. 요게 이제 M이 1이죠. N도 1이고, 요거는 이제 M이 3이고, 요건 N이 1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M이 요건 3, N은 1. 그 다음에 M하고 N이 다 1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자구강도가 어떻게 더 작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자굴이 일어나면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형태로 일어나게 될까요? 어, 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도 잘 모르겠고, 네. 자, 일단 좀 다시 이제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게, 요렇게
하중이 폭방향으로 가해질 땐 M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게 나은데, 자,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에스펙트 레이셔가 1일 때는 M이 1이고, 그 다음 에스펙트 레이셔가 이제 2일 때는 M이 2.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사실 요게 이제 하나의 정사각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반파장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사인 반파장으로 표현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M이 3이면 이게 올록볼록한 게 이게 세 마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형태의 좌굴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에 이제 조금 이거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아, 결국은 이게 이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중이 걸렸을 때, 이게 이제 외력의 한 일을 이제 탄성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얘 입장에서는 이제 미니멈 포텐셜, 우리가 최소 포텐셜 이론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탄성 에너지가 가장 적게 그렇게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하중이 걸려서 이게 이제 사실은 사인 반파장수가 하나다. 그러면 여기에 변형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럼 탄성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 쌓인 반파장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되면 그러면 별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없이 이 길이 방향 수축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외력을 이제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자기는 탄성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으면서 외적인 에너지를 이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럼 결국 여기가 이제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여기가 M이 1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에스펙트 레이셔가 여기 3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일 때는 요 M이 3일 때, 즉 이제 요게 이제 M이 3일 때잖아요. 요 점이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M이 1일 때니까 M이 1일 때 어떤 게 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M이 1에 해당하는 점은 이제 이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K가 크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자구 양도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자구가 제일 작은 거는 요 에스펙트 레이셔만큼의 그 사인 반파장 수가 생기는 경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횡방향으로 걸렸을 때는 무조건 M1이에요. 요때가 제일 작아요. 즉 이제 여기서 이제 무조건 N은 1이었고 M도 마찬가지로 1일 때, 요때 이제 가장 아, 어, 좌굴 강도가 제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 제일 작아지는 거죠. 참. 여기가 이제 아까 M이 3에 해당되는 거는 요 M이 3일 때죠. 그래서 요 선을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그렇죠. 요거는 여기는 이제 A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A분의 B가 아까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여기라고 한다면 M이 1일 때는 요거고 M이 3일 때는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M이 1일 때가 좌우량도가 훨씬 더 작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작은 건 어디다? 이게 이제 더 작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더 작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심플 서포트 우리가 이제 심플 서포트에서 클램프드로 바뀌면 우리가 이제 좌구 강도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둥도 마찬가지로 기둥에서 배우는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심플 서포트에서 이렇게 되는 거하고 여기가 이제 클램프드 조건인 경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여기에 이제 경사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좌우 강도가 4배가 더 크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크램프트로 바뀌면 뭔가 구속이 더 많아져 가지고 좌우로 더 잘 안 일어나게 돼요. 근데 구속을 가급적 많이 하려면 그 긴 변을 구속시키는 게 인제 구속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인제 요거 여기를 구속하는 것보다는 여기를 구성하는 게 좌우 공도를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작냐 했을 땐 요게 인제 더 작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하중의 방향하고는 무관해요. 무조건 긴 변이 심플 서포트일 때, 그러니까 긴 변을 이제 구속했을 때 인제 오히려 더 그 좌우 강도가 커지는 거죠. 이게 인제 더 큰 거죠. 그래서 인제 답은 또 2 번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다야 다 2 번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요게 지금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하고 B가 다 픽스드일 때, 지금 이쪽은 이제 애스펙트 레이셔고 요쪽은 이제 K에 해당합니다. K가 인제 여기에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K가 크면 클수록 이 좌굴 강도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요 애스펙트 레이셔가 1 보다 클 때, 요때는 어떻게 돼요? 애스펙트 레이셔 1 보다 클 때는 인제 바로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같은 경우만 보면, 여기서 여기만 잘라서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인제 A, B 모두 픽스드일 때가 인제 가장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인제 큰 거는 뭐냐면 어 B가 인제 심플 서포트가 되는 경우. 즉 여기가 B가 인제 뭐예요? B가 인제 요쪽 짧은 쪽이죠. 요렇게 짧은 쪽. 요 짧은 쪽을 심플 서포트로 바꾸면 이제 좌우 공도가 좀 덜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A를 심플 서포트, 즉 긴 쪽을 심플 서포트로 바꾸면 인제 구속이 많이 작아져서 그러면 좌우 강도가 이제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가장 안 좋은 거는 인제 심플 서포트, 모두 다 심플 서포트일 때, 그때 인제 좌우 공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스펙트 레이셔가 1 보다 작을 때, 1 보다 작을 때는 어떠는 거예요? A가 더 작다라는 거죠. 스페인이 더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인제 여기가 인제 우리가 A가 되고 그다음에 요쪽이 인제 B가 되는 겁니다. 예. 요렇게 되는 경우는 이때도 물론 둘 다 픽스드일 때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지금 그다음은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인제 바로 그 A가 심플 서포트로 바뀌는 거. 여기는 이제 짧은 쪽이잖아요, 요게. 요때는 이제 짧은 쪽이 되죠. 짧은 쪽이 인제 심플 서포트를 됐을 때 쪼끔 좌우 공도가 좀 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인제 B가 심플 서포트로 바뀌었을 때, B는 인제 이쪽 긴 쪽이죠. 그럼 좌우 공도가 인제 더 많이 떨어지겠는, 그다음에 인제 둘 다 심플 서포트로 바뀌었을 때가 인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 요 부분에서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커브가 인제 엇갈리게 되면서 아까 인제 제가 물어본 그 질문하고 일치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인제 설명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고요. 예. 언로디드 A를 심플 서포트로 바꿀 때 인제 B를 심플 서포트로 바뀌었을 때보다 버킹 크리티컬 버킹 스트레스가 더 많이 떨어진다라는 인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제 뭐냐면 바이액시얼 컴프레션입니다. 바이액시얼. 여태까지는 이제 유니액시얼이어서 하중에 인제 하나만 걸릴 때였죠. 그쵸? 근데 이제 양쪽으로 다 컴프레션이 걸리게 됩니다. 예. 그럼 우리 폼미세스 스트레스처럼 일종의 인제 하나만 걸렸을 때 하고 이제 두 대가 걸렸으면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따져서 좌굴이든 항복이든 따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이게 각각 독립적이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요거 인제 각각 걸릴 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70%,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걸었을 때 그 좌굴 강도가 있겠죠. 뭐 그거의 한 70%, 요거는 뭐 한 뭐 50% 걸렸을 때 인제 좌굴이 일어나겠죠. 그쵸? 각각 이게 99% 까지 왔을 때 무조건 독립적이라고 그러면 인제 하나당 각각 인제 각 방향의 좌굴 강도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두 개가 인제 어떤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음
각각 이게 100% 한참 못 미쳐도 이 두 개의 어떤 결합으로써 우리가 좌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것들을 한번 따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유도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인제 요런 과정에 대해서 즉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그려 보면 요렇게 됐을 때 인제 긴 쪽이 A죠. 그다음에 인제 짧은 쪽이 B가 됩니다. B가 됐을 때 인제 일단 그 외력이 한 일 W work 요거는 인제 두 방향이 인제 그냥 선형적으로 더하면 됩니다. 이제 길이 방향으로 가해졌을 때 인제 식이 인제 우리가 요 식이었죠, 요 식, 요 식. 그런데 인제 여기서 그러면 폭방향으로 되는 거는 A하고 B하고 요것만 인제 서로 바꿔 주면 됩니다. 물론 인제 M하고 N도 바꿔 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가 M의 제곱이 있죠. 그랬을 때 인제 그다음에 여기 시그마 A가 있는데 시그마 A는 인제 여기가 시그마 AX applied X 방향으로 가해졌다 이런 뜻이고요. 시그마 인제 AY는 Y 방향으로 가해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요것만 서로 이제 바꿔 주면 됩니다. 지금 시그마 A가 인제 요게 인제 시그마 AX하고 시그마 AY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이제 요거는 그 시그마 AX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일, 시그마 AX가 한 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인제 여기는 인제 원래대로 A, B, M이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 AY가 한 거. 예, 요거는 이제 A하고 B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지금 바뀌었죠. 여기가 바뀌었죠. 그다음에 시그마 AX 대신 시그마 AY가 들어오고 M 대신에 인제 N이 들어왔습니다. 뭐 요거는 인제 우리가 노테이션만 바꾸면 요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대략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A 오버 B를 끄집어내면 이제 요렇게 좀 간단히 되고요. 여기서 인제 A 오버 B 요거를 끄집어내는 걸 이제 우리가 알파로 이제 바꿔서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다음에 인제 그 탄성 에너지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왜 그래요? 탄성 에너지는 뭐 힘이 이렇게 가해지더라도 어차피 변형은 똑같잖아요. 그쵸? 변형이. 어떤 힘이 이렇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탄성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게 인제 어떤 쌓인 파들을 만들면서 만드는 탄성 에너지인데 뭐 그거는 힘을 어떻게 주든 어차피 변형이 똑같이 생길 거기 때문에 요식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인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비슷하게 여기 끄집어 내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제 식이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인제 이 왼쪽 거하고 아래쪽 이 왼쪽 거하고 이거하고 인제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게 무한급수이기 때문에 각항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각항이 같게 되려면 인제 요게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도 사실은 많은 것들이 없어지죠. 뭐 A가 없어지고 뭐 B도 하나씩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인제 정리를 해 보면 요 왼쪽 부분이 인제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 부분은 요렇게 인제 정리가 됩니다. 이건 시그마 AX하고 시그마 Y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요거를 요 시그마 AX하고 시그마 AY를 요 각 방향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크리티컬 스트레스 있죠. 고거로 인제 노멀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인제 X 방향은 인제 요렇게 됐었고요. 그다음 Y 방향은 인제 요렇게 됐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비교했었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게 거의 인제 0에 가까워서 요게 인제 4배 정도 커진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제 고 식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 각각의 정의대로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인제 이거를 각각 무조건 밑으로 나눈 겁니다. 사실 인제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제 무조건 이걸로 나눕니다. 이걸로 나눕니다. 나누면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4가 있다라고 치고 그래서 요걸로 나눈 거죠, 요걸로. 요걸로 딱 나누면 요게 인제 시그마 X 크리티칼이 딱 되죠. 요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인제 4분의 1이 남고 요 나머지가 남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제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인제 사실 이제 곱해서 원래식하고 동일하게 인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봐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잠시만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게 x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거가 이제 y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ax 플러스 by는 c 이런 형태의 이제 직선이 되죠. 근데 요 이제 기울기라든지 절편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m과 n에 대한 어떤 함수입니다. 이때 이제 n은 무조건 1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m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m 대신에 1을 넣어보고 2를 넣어보고 뭐 3을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요겁니다. 에스펙트 레이셔가 이제 2일 때 아까 여기서 ax 플러스 by는 c, 여기서 이제 y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거라고 그랬죠. 그다음 x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m이 1일 때하고 m이 1일 때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요 안쪽에 있는 선, 요게 이제 그 어떤 좌굴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일단 시그마 AY가 0이다. 즉 인제 요렇게만 가해졌을 때, 시그마 AX만 요렇게 가해졌을 때는 이제 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시그마 A가 0이니까. 고때는 이제 시그마 AX가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시그마 AX는 그냥 시그마 AX 크리티컬 1이 됩니다. 예. 요거 뭐 당연하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요점은 이제 시그마 AY가 가해졌을 때는 요거에 대한 이제 크리티컬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경우,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시그마 AX 크리티컬에 50%가 걸렸을 때 그 상태에서 인제 시그마 A는 얼마까지 버틸 수 있냐. 그게 인제 대략 보면 뭐 여기서 50 이니까 여기 0.7 정도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시그마 A는 크리티컬의 약 70%, 즉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50% 걸렸다. 그럼 여기는 이제 70% 까지 우리가 인제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제 이런 이제 커브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액션 커브라고 해요. 인터액션 커브. 이게 뭐 인터액션이란 말이 쪼끔 안 닿아들 수도 있는데, 요건 인제 시그마 AX하고 시그마가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결정되는 커브다라고 해서 인제 인터액션 커브라고 합니다.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건 이제 서로 인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쵸? 독립적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애스펙트 레이시오가 3일 때는 우리가 m은 1, 2, 3일 때 요것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인제 따지면 커브가 인제 요렇게 3 가지가 나오고요. 그중에서 가장 안쪽 것을 따면 인제 요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제 요 커브는 지금 m이 3일 때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m이 3일 때잖아요. m이 3 이라는 거는 결국 좌굴이 요 사인 반파장수가 딱 3 개, 여기서 올록블록하게 인제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하중이 시그마 AX하고 시그마 AY가 거의 비슷하게 인제 온다. 그런 조건인 경우는 m이 2일 때가 가장 인제 좌굴 응력이 작습니다. 즉 인제 좌굴이 이런 형태로 발생을 한다라는 뜻이죠, 사실. 그다음에 시그마 A가 인제 좀 지배적일 때, 그럴 때는 요렇게 되는 거죠. 인제 하중에 인제 시그마 A가 지배적인 거라는 건 이 폭방향 스트레스가 인제 지배적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도 쪼끔 있지만 AX도 쪼끔 작지만 있죠. 그렇지만 인제 AY가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m은 인제 1에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인제 마찬가지로 또 A와 B가 인제 4일 때는 인제 커브를 4 개를 따져야 됩니다. 예. 4 개를 따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제 커브가 4개 나오고 그중에 가장 안쪽 거를 이제 따지게 됩니다. 자, 요게 하나 예제를 봅시다. 예. 요게 인제 어떤 렉탱글 플레이트가 있는데요. 요게 인제 애스펙트 레이셔가 인제 1대 2 죠. 1대 2. 1대 2 이기 때문에 뭐 1 대면은 뭐 대략 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그마 AX하고 시그마 A가 5대 1 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여기가 이쪽이 이제 5 배, 여기보다 5배 인제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뭐 이 응력을 키웁니다.
키우면 이제 이게 5대1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때 크리티컬 스트레스를 구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원래 식이 이거였죠. 이건 이제 노멀 하기 전이었는데요. 뭐 일단 뭐 노멀 이제 뭐 하나 하지 않으나 어차피 식은 동일하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스펙트 레이셔 알파는 2이기 때문에 뭐 여기다 2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A가 시그마 X의 0.2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시그마 2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시그마 X 크리티컬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직선 위에 점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B라든지 T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넣습니다. 그럼 이제 미지수는 여기서 이제 시그마 A 크리티컬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은 1이라고 했고 M은 이제 여러 가지를 넣으면서 이제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도 M 대신 1을 넣고 시그마 A 크리티컬 계산해 보면 시그마 AX가 이 정도가 되고요. 시그마 AY는 요거 이제 5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제 2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사실 3은 필요 없죠. 사실은 그냥 넣어보긴 했지만 뭐 이건 필요 없으나 왜냐면 에스펙트 레이셔가 2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커브를 그려보면 이제 요 커브를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면 M1일 때하고 M2일 때가 이제 이렇게 커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시그마 AX하고 시그마 AY가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비율이 대략 이렇게 요거의 비율이 이제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이라고 하는 건 요 점을 쭉 따라가다가 요 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시그마 A 크리티컬이 되게 됩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이 근데 아까 그 식은 요게 그러니까 어떤 리니어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계산하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많은 뭐 실험이라든지 F 해석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세미 어널리티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론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는 해석적인 방법으로 유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적인 방법으로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유한요소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약간 이제 보정을 해줍니다. 이런 걸 이제 세미 어널리티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DMV에서는 그런 인터랙션 커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폴리노미얼을 써서 어, 어, 구할 수 있게 바로 이제 M을 뭐 넣지 않고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런 커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요렇게 요게 이제 다각형처럼 돼 있는데 요걸 이제 부드럽게 연결을 한 거죠, 일종의. 요런 커브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식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물론 학부 수업은 들어본 학생은 이 문제를 해봤을 텐데 이 커브하고 이제 이 커브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같이 같은 조건에서 그러면서 이제 두 식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숙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들이 막 덧붙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는 바이액시얼 컴프레션인데 OH 클램프드가 아니라 심플 서포트였죠. 그렇죠? 이때는 이제 OH가 다 클램프드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기존에 이제 많은 구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나온 식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유도하기는 어렵고요. 그 결과를 보고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데만 중점을 이제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플레이트가 대략 이제 이퀄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할 때, 즉 이제 시그마 AX하고 시그마 AY가 될 때, 그때 한정적으로 이런 식들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금 알파가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알파가 이럴 때 거의 전 정사각형일 때는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이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 클램프드인 경우는 이게 좌굴 공도가 이제 너무 크고요. 실제 이제 구조물, 이제 보강판 같은 경우는 올 클램프드를 적용하기에는 쪼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심플 서포트하고 클램프드하고 중간인데, 심플 서포트가 인제 좌우 강도도 작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보수적으로 모든 엣지가 다 인제 심플 서포트를 가정을 하고 인제 성급식들이 인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클램프드 조건은 뭐 그렇게 사실상 많이 쓰진 않는데요. 뭐 참고를 하시면 뭐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요 식이 주어졌는데, 요게 인제 스퀘어 플랫 알파는 1일 때, 그때 인제 요 시그마 AX하고 시그마 YB에 따라서 요 시그마 AX하고 시그마 Y 값이 이렇게 테이블로 인제 주어진 겁니다. 인제 요 비율이 같을 때는 인제 요렇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율이 하나가 인제 클 때, 즉 시그마 AX가 인제 더 큰 거죠. 이게 4분의 3 이니까. 그랬을 때 또 인제 값들이 인제 요렇게 주어졌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게 인제 에 요게 인제 75%에 해당하는 거고, 요건 인제 절반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요런 식들이 인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시그마 AX하고 시그마 AY가 같을 때, 즉 인제 요게 인제 첫 번째 요거죠. 그쵸? 그럼 요 식에서 나오면 이게 5.61, 5.61 해서 곱해서 그러면 10.15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아 요거하고 요 식하고 인제 거의 비슷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거의 이퀄 컴프레시브 할 때 식인데, 약간 인제 식이 인제 다르게 유도가 됐는데 어 결과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 퓨어 CO일 때, 그러니까 인제 순수 전단만 걸렸을 때도 자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인제 순수 전단인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인제 이런 구조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인제 요게 인제 구속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인제 힘이 가해집니다. 그럼 이 판은 요게 인제 발열 요렇게 되니까 결국 이런 상태에 인제 전단 응력, 순수 전단 응력 상태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순수 전단이라고 모어 서클로 보면 이 점하고 이제 모어 서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시그마 X고 여기가 인제 타우 XY가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인제 이걸 모어 서클로 그려 보면 요게 순수 전단이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여서 인제 원을 그려 보면 요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이거를 90도 돌리면 하나는 인제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중력 상태가 됩니다. 즉 인제 아 요 요 타우의 어떤 합력에 해당되는 게 인제 요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의 인제 합력으로 인해서 요렇게 인제 여기는 인장, 중력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되면서 문제는 요거죠. 요 방향으로 우리가 압축 응력 걸리기 때문에 이 순수 전단에서 이렇게 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경우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그렇죠? 아주 그 얇은 종이판 같은 걸 이렇게 틀다 보면 요렇게 인제 전단력을 가지면 고거의 대각선 방향으로 어떤 주름이 생기고, 요게 인제 사실은 좌굴 현상, 순수 전단에 의한 좌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런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지 플레이트 티오리에서 사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요 NXY, 요게 인제 어떤 타우 곱하기 T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NX, NY, P, 요건 인제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바꿔 가지고 요 편미분 방정식을 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 전단일 때 요때 인제 식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애스펙트 레이시오에 의한 식들이 주어졌고요. 고런 것들을 풀어서 클램프드일 때는 인제 요게 좀 더 값들이 더 크죠. 그죠? 고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D를 또 풀어 헤치고 여기서 T하고 B만 남겨 놓은 다음에 인제 요것들을 실제 상수를 넣어서 구해 보면 이게 0.9 K 정도, K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인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DMV 성급 록에 있는 식을 찾아보면 뭐 동일한 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이 사실은 요런 아까 그 전 페이지에 그 편미 방정을 풀어서 나온 요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뭐 지금 안식을 쭉 달려왔는데 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궁금한 거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는 거. 올해는 거의 이번 학기는 어쩔 수 없이 아마 다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될 텐데 뭐 아무래도 조금 서로 질문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래야 좀 서로 편안하게 질문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질문이 아마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도 또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별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다가 제가 질문을 던지면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인제 제가 몇 번 질문을 하고 또 다른 학생 대답하다 보면 또 질문이 나오고 이러면서 약간 토론이 좀 이루어지는데 온라인은 좀 그런 게 쪼끔 어렵네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강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예. 자, 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아까 고 식을 표현한 겁니다. KS에 대한 식을 이렇게 인제 표현한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는 all simply support 요 케이스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long side가 인제 심플 short side가 인제 픽스드로 바뀌었을 때 좌우 간도가 쪼끔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long side가 픽스드로 바뀌었을 때 인제 더 많이 증가하고요. 그다음 모두 다 픽스 됐을 때 인제 더 많이 증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인제 이게 가장 작고 그다음 실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제 all fixed하고 그다음에 simple support하고 인제 그 사이가 됩니다. 사실은 인제 그거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그 요 스티프너의 인제 우리가 rotational stiffness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회전 강성에 해당되는 거죠. 요게 인제 요게 아주 작다. 요게 아주 작다라고 하면 뭐 이게 인제 길이 방향으로 인제 회전이 잘 되죠. 그렇죠? 요게 인제 어떤 좌굴이 일어났을 때 요게 인제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요게 인제 같이 회전을 하는데 요게 스티프너가 크면 인제 거의 인제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심플 서포트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티프너가 굉장히 크다. 아니면 여기 아예 월이 있다. 그럼 월이 거의 회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클램프드 조건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됩니다. 또는 인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잠시만요. 예. 여기 인제 스티프너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제 프레셔가 균일하게 다 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대칭이다. 그렇죠? 모든 게 다 대칭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게 인제 심플 서포트가 될 수가 없죠. 심플 서포트가 되려면 우리가 옆에서 경사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구조가 어떻게 이 철판이라는 데가 여기서 이게 이런 식으로 미분 불가능하게 이게 뾰족하게 변형이 생길 수는 없거든요. 모든 이제 자연 구조물은 부드럽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양쪽이 대칭이 되려면 무조건 인제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즉 클램프드하고 인제 클램프드 컨디션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인제 이 스티프너가 작더라도 이 스티프너하고 완전 대칭이 되면 요게 인제 클램프드 조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항상 하중에 대칭인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구조가 또 이렇게 어떤 경우는 뭐 중간에 여기 또 월이 있고요. 항상 연속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아주 이상적이면 클램프드로 볼 수 있지만 쪼끔이라도 인제 그 대칭이 깨지거나 그러면
이게 클램프드 조건을 만족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경계 조건에 상관없이 이제 심플 서포트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런 식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all 엣지가 이제 심플리 서포트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all 엣지가 클램프드인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요 other 타입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바이액시얼과 시어가 같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는 이게 이제 대부분이죠. 어떤 판에 이제 이쪽 이렇게 바이액시얼로 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어까지로 이제 더 걸리게 됩니다. 시어까지. 예,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 세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요 KS라는 게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시어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시어 크리티컬 스트레스를 결정하는 KS인데 거기에 이제 시그마 A하고 시그마 AY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게 다 0이면 이게 이제 다 0이면 요 KS가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AX하고 AI가 어느 정도 0이 아닌 어떤 정도의 값이 있으면 이게 이제 오히려 KS가 이제 줄어들게 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클램프드도 이제 식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런 식들은 필요할 때 이제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요. 이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성적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판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판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긴 판인데 여기에 이제 인플레인 밴딩이라고 그래요. 인플레인 밴딩이라는 건 이제 여기에 압축이 걸리고 여기가 인장이 걸리고 이게 압축이 걸리고 여기가 인장이 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밴딩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판 내에서 생기는 이제 밴딩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사실 보통 여태까지는 판 외에 즉 이제 이런 밴딩 요거는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인 밴딩입니다. 이건 이제 보통 이런 프레셔 같은 게 걸리게 되면 이런 방향에 면 외 방향에 아웃 오브 플레인 모멘트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요건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인플레인 밴딩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위쪽은 이제 압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압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올록블록하게 이제 올록블록하게 좌굴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는 이런 인플레인 밴딩까지도 고려를 해서 좌굴 체크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닌 아주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 인플레인 밴딩 스트레스가 크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급격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구조물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스트레스가 좀 변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변하는 응력 성분에는 밴딩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시그마 밴딩 크리티컬은 이제 KB를 도입을 하고요. 이 KB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식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 서포트일 때 에스펙트 레이셔가 이제 3분의 1보다 작을 때하고 클 때, 그때 이제 식들이 이제 정의가 됐죠. 여기서 3분의 2로 이제 한 거는 여기가 이제 올록볼록하게 나타날 때, 요 올록볼록한 그 경계가 되는 그 폭이 약 몇 B의 한 3분의 2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3분의 2보다 이제 작을 때는 이제 KB가 이제 이렇다라는 거고요. 3분의 2보다 클 때는 KB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램프드일 때는 이제 이 심플 서포트일 때보다 이제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의 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인플레인, 유니엑시얼 컴프레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숫자가 큽니다. 뭐 앞에서는 이게 이제 뭐 4니 뭐 1이니 2니 뭐 이 정도 레벨이 이 정도였는데 이거는 거의 5도가 하나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잘 일어나지 않는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원 언로디드 엣지 클램프드고 그 다음에 언로디드 엣지는 클램프드고 로디드 엣지는 이제 심플 서포트인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아, 인플레인 밴딩인데 요거는 요 앞에 거는 뭐냐면 여기가 대칭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시그마 B하고 여기 시그마 B가 같다라는 겁니다. 예. 같을 땐 이제 요식을 쓸 수가 있고요. 다를 수가 있죠. 예. 여기가 이제 요 크기하고 여기가 이제 다를 때, 요때 이제 시그마에 대한 식입니다. 그때 이제 KB에 대한 겁니다. 근데 시그마 A 요 비대칭을 우리가 이제 파이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은 이 비대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퓨어 밴딩은 이제 여기가 아까 말한 위에가 이제 대칭인 겁니다. 즉 이렇게 된 이게 이제 우리가 퓨어 밴딩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뭐냐면 컴프레션이 더해집니다. 예. 이렇게 이제 컴프레션이 더해지면 이게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쪽은 좀 작아지고요. 이쪽은 좀 커지는 이런 이제 비대칭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걸 나타내는 식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파이가 0이면은 이게 이제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y는 시그마 이 컨스턴트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퓨어 컴프레션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가 2다. 파이가 2면은 이제 여기가 2가 되면 요게 이제 완전 퓨어 밴딩일 때, 뭐 이걸 이제 넣어보면 되죠. y 대신 0일 때하고 b일 때 넣어보면 요게 시그마 b로 이제 위쪽 아래쪽이 이제 같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아래가 이제 비대칭인 걸 나타내는 요 사이가 이제 요 사이일 때 이제 파이는 비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크기를 알면 우리가 파이를 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KB를 이 파이에다 넣으면 KB에 대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B가 나오면 아까 여기다 시그마 크리티컬 요거를 요 KB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유니액시얼 컴프레션과 또 인플레인 밴딩 요게 이제 같이 왔을 때 요때는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인터액션 커브여서 요 이제 우리가 인터액션 커브를 조금 일반화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스트레스를 각각의 이제 크리티컬로 이제 나눈 다음에 요거가 이제 보통 합해서 이제 1이 된 합해서 1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인터액션 커브를 만듭니다. 그때 이제 여기 어떤 개수가 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요 위에 지수를 조금 다르게 가면서 요 식들을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니액시얼 로드하고 컴프레셔하고 또 텐사일하고 또는 이제 컴프레션 텐션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시어가 이제 같이 걸렸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컴프레션은 RC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타우는 RS, 즉 이제 타우와 어플라이드 스트레스하고 크리티컬 스트레스의 비율, 요 각각을 이제 RC하고 RS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인터액션 커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알파는 이거 작을 때 알파는 이거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개수라든지 여기 지수가 이제 2로 이제 달라지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인 밴딩과 C였을 때 그래서 이건 RB, RS.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유니액시얼이니까 시그마 A에 시그마 X가 있고 시그마 Y가 있고 타우가 있고 시그마 B가 있죠. 이거 이제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 한 80년대, 90년대 뭐 이런 때 그 많은 이제 구조하는 분들이 최종각도 쪽에 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식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조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조합을 하고 뭐 해석적으로도 풀고 유한요소 해석도 풀고 실험도 해가면서 이제 이런 식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예.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제 많이 이제 진척이 됐고
뭐 그 후부터는 이제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들이 인제 다 정립이 돼서 그게 인제 선거 규정으로 들어가고 그거에 따라 인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쪼끔 많이 정립이 됐죠. 물론 이제 그다음부터는 쪼끔 더 넓은 범위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인제 강의에서 배울 텐데 스팀부트 플레이트 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 전체라든지 이렇게 쪼끔 넓은 범위의 최종 강도 그때 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건 인제 더 인제 해석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긴 하죠. 자, 여하튼 요렇게 됐고요. 그래서 인제 이 완결판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바이액시얼 컴프레션, 그다음 인플레인 밴딩, 시어, 이게 변수가 4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그냥 4 개를 한꺼번에 다 묶은 식이 인제 바로 이 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Rx, Ry가 있고 그다음 Rb가 아까 인제 밴딩 스트레스, 인플레인 밴딩 스트레스에 대한 그 레이셔였죠. 그다음에 인제 RS 여기 또 있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인제 식이 인제 식 요렇게 하나에 요 4개 다 왔을 때 다 식으로 넣었습니다. 뭐 이 중에서 안 오는 건 그냥 0 으로 넣으면 되죠 사실.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인제 선급에서도 여기서 시그마 AX 그다음에 아 시그마 AX, 시그마 AY, 여기는 시그마 B는 없네요. 시그마 B는 없고요. 인제 요 타우에 해당하는 거는 인제 요 Q로 여기다 인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인제 요 인터액션 커브가 결국은 이게 4 차원이 되는 거, 변수가 4 개잖아요. 그쵸? 변수가 4 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나. 이게 인제 4 차원이 되니까 우리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인제 이렇게 커브가 되면 변수가 2개 있죠. 그쵸? 그다음에 인제 Rx 하나를 바꿔가면서 커브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커브가 어떤 특정한 변수에 대한 거고 또 변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변수 4 개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인제 요거 자체가 어떤 등고선 형태로 되니까 여기까지가 3 차원이고 그다음에 이 3 차원 그래프를 여러 개 늘어나면서 우리가 4 차원까지 인제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여기서 인제 경향을 한번 보면, 여기서 한번 경향을 보면 여기가 인제 RY고 여기 시어 스트레스를 인제 이렇게 RS 제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인제 R 밴딩 스트레스가 0일 때, 그때 인제 RX가 인제 0일 때, 그다음에 이제 점점 커져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성분이 제일 성분이 0인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인제 커브가 제일 바깥으로 커지게 됩니다. 근데 RX가 좀 커지면은 이 커브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RX가 좀 더 커지면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성분이 있는데 다 성분이 0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값이 점점점 커지면 되면 그 세이프한 존은 여기에 인제 자국이 안 일어나죠. 요게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제 전체적으로 RB가 0일 때, 그다음에 RB가 0.1 때는 인제 전체적으로 커브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0.4일 때는 또 더 안쪽으로 돼 있고 여기가 인제 여기가 0.6, 0.8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인제 마찬가지로 뭐 이거는 더 들어와 있고 더 들어와 있고 인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인제 오른쪽은 약간 좀 다르게 표현된 거죠 여기는. 여기가 여기 RS의 제곱이 여기가 RB의 제곱이죠. 그다음에 인제 당연히 이게 4 차원이니까 약간 변수를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인제 RX가 0 이고 RY가 0일 때 하는 다른 커브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에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인제 앞에서 보여줬던 그 식입니다. 시그마 AX, 시그마 A하고 인제 시어까지 갖췄을 때. 여기서는 시그마 B까지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죠. 그쵸? 자, 음. 자, 이거 잠깐 또 좀 쉬었다 합시다. 뭐 또 질문,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이 강의는 사실은 줌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제가 오후에 또 하나 이제 수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학부 수업인데 학부 수업은 60명이 참여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가끔이라는 게 거의 수업 한 2번 중에 1번 정도 줌이 멈춰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줌을 껐다 다시 켜야 되는 거 같고 어떤 경우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껐다 다시 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하니까 좀 부하가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는 지금 PPT로 약간 동영상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부터 또 고등학교, 중학생, 고3, 중3 또 이제 마찬가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나라 전체적으로 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그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인터넷이 지금 그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런 온라인 수업이 좀 어렵다잖아요. 그렇죠? 아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잘 돼 있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얘기 좀 했던가요? 요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요게 이제 뭐냐면 저번에 이제 여기 카브리에 쪽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하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하나 그 IT 공화국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의 어떤 흑인 독립 국가였죠. 그렇죠? 요 얘기를 뭐 잠깐 보겠습니다. 아, 여기 화면을 공유를 안 했군요, 제가. 잠시만요. 이 얘기 안 했죠? 제 학부 수업하고 약간 좀 헷갈리는데 안 했죠, 그렇죠? 네. 이게 이게 91년도에 이때 이제 어떤 산토도밍고라는 게 여기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여기 이제 조그만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노예수가 약 50만 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약 4만 명의 이제 백인이 살았고 그다음에 사타성수 농장이 수천 개가 있었고 설탕 공장도 한 800여 개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흑인 노예 평균 수명이 7년밖에 안 됐다라고 해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노동 강도가 셌기 때문에 오래 못 살았겠죠. 그때 이제 흑인 지도자 투생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봉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봉기를 해서 설탕 공장도 태우고 농장도 태우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인제 사실 굉장히 똑똑했죠. 그래서 인제 글도 인제 몰랐는데 글도 깨우치고 그다음에 인제 어깨 너머서 배우면서 군사도 좀 탐독하고 또 이때 당시 인제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고때 여기는 인제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프랑스 대혁명 고때 정신이 인제 어떤 노예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1 년도에 이제 봉기가 일어났는데 프랑스가 빨리 인제 손을 들어줘야 한 2년 만에
독립을 인정을 해 줍니다. 아무래도 인제 프랑스 대혁명 그 본국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영향이 좀 있었겠죠. 그렇게 됐는데 인제 그다음에 인제 그 이유는 뭐 책에도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인제 영국인들이 인제 여기에 인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즉 인제 사실 주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제 영국인이 인제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눈독을 들여서 침략을 한 겁니다. 근데 한 4천 명 정도가 쳐들어왔는데 물론 인제 흑인 노예들이 훨씬 많지만 인제 비교가 안 되죠 사실 군사력에서. 그래서 영국인들이 계속 몰아붙여 가지고 거의 인제 승리가 눈앞에 다다랐을 때 그때 인제 황열병이 터집니다, 황열병. 황열병이라는 게 이 바이러스가 간을 공격한대요. 그래서 간이 우리가 안 좋으면 눈하고 인제 피부가 노래지잖아요. 그래서 황열병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인제 급성 말라리아도 이때 인제 발생을 했대요. 예. 그래서 그때 인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죽어서 결국 인제 손을 듭니다. 예. 1798년 휴전합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영국에서 또 보내는데 또 병에 걸리고 또 병에 걸리고 하면서 이렇게 인제 결국은 인제 손을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인제 이 황열병이 모기에 의해서 에이디스 aegypti라는 그런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됐는데 이거 1900 년대에 고때 인제 밝혀졌대요. 근데 인제 이 모기라는 게 인제 서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 그리고 이제 모기가 그 알을 이제 물에다 낳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선에 이제 어떤 물통에 알을 낳으면서 이게 옮겨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그 흑인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어렸을 때 인제 당연히 그런 모기에 물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항체가 생성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예. 거의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런 항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병에 걸리는 거죠. 우리가 인제 그 남미의 잉카 제국이나 이런 거는 거꾸로 서양 사람들이 가져온 그 천연두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거의 대부분 다 죽었죠. 95%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 천연두 때문에 사실은 그 제국이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인제 그다음에는 인제 그 프랑스 상황이 바뀝니다. 인제 다시 이제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으면서 인제 또 요번엔 대규모로 사실 아깝겠죠. 그때 당시 아직까지 그 설탕값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쪽에서 얻는 인제 그 경제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제 고 나폴레옹이 고걸 이제 가만두지 않고 병력을 대규모로 투입을 합니다. 요때 인제 투사는 잡혀서 프랑스로 소환이 돼서 얼마 안 있다 사실 1년 만에 죽는다고 해요. 근데 인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황열병이 도져서 거의 뭐 한 3분의 2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파견했던 그 지휘자도 사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인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1804 년에 인제 그 투산의 어떤 부하였던 데사린이라는 사람 지휘하에서 인제 독립이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최초의 흑인 그 독립국인데 요때 당시에 사실은 인제 요전에는 인제 미국이 독립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남미의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이런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쵸? 근데 인제 따져 보면 고런 독립들은 어떻게 보면 다 그 유럽에서 건너간 백인들이 뭐 미국도 인제 당연히 그 영국 사람들이 거기서 인제 영국으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제 어떤 백인들이 주체가 이제 돼서 된 독립인데 사실은 이 IT라는 건 그 흑인들이 주체가 돼서 독립국을 세운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제 뭐 IT가 그래서 잘 살면 되겠는데 지금은 뭐 그 국민 소득이 한 $80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고쪽 그 남미 쪽에선 최빈국에 해당이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뭐 그 사이에 뭐 대부분 인제 독재가 되면서 인제 전반적으로 민주적으로 어떤 경제가 발전하지 못해서 그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2000 년대에는 큰 지진도 거기서 났었죠. 그쵸? 자 근데 인제 그 황열병 그래서 황열병은 어떻게 됐냐. 고때 인제 미 합중국에서 그 월터 리드라는 그런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요 "황열병을 한번 퇴치해 보자." 좀 오타가 있네요. 여기서 인제 고 위원회에서 이제 하는데 요거 몇십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요게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거다."라고 주장한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봉을 해서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 결국 인제 모기한테 직접 물려봅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결국 한 명은 인제 결국 사망까지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돼서 인제 '아 이게 모기에서 옮겨지는구나.' 해서 인제 모기를 재박멸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죠. 뭐 그렇게 되면 인제 어느 정도 황열병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덕에 이제 파나마 운하도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파나마 운하가 이제 남미하고 그 북미 그 중간에 운하가 있는 데죠. 그렇죠? 거기서도 인제 이 공사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 죽은 사람들 중에 인제 많은 사람들은 황열병 때문에 죽었는데, 요 황열병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면서 요 파나마 운하도 완성이 됐다라고 인제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요런 내용을 좀 어 같이 요 카리브 해에 대해서 인제 쪼금 더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다시 인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얼티미트 스트렝스입니다. 이제 최종 강도입니다, 최종 강도. 앞에서는 인제 좌굴은 일어나요. 예. 좌굴은 일어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인제 좌굴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인제 하중을 가해주면 인제 좌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판이 얇으면 탄성자굴이라고 그래요. 탄성자굴. 탄성자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인제 좌굴이 일어날 때 모든 판에 스트레스는 다 탄성 상태다. 즉 항복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인제 하중이 돼서 좌굴이 일어났지만 쪼끔 더 견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인제 좌굴이 좀 더 진전이 되면서, 그럼 진짜 어디엔가 인제 변형이 많이 생기면 결국 어딘가 소성이 생기겠죠. 그다음 소성이 생기면서 인제 힘의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소성이 생긴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강성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특정한 부분의 강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서 아직 인제 탄성 상태인 데서 인제 응력을 더 받아가게 되죠. 그쵸? 그렇게 되면서 인제 응력 재분배가 일어나면서 결국 모든 판이 거의 다 소성이 다 대부분 번져서 더 이상 판이 못 견뎌서 인제 완전히 붕괴되기 될 때, 고때가 인제 최종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요즘은 인제 요런 최종 강도 관점에서 설계라는 개념이 인제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우리가 고런 거를 배우는데 인제 여러 가지 판의 이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인제 보시면 여기서 인제 가정은 uniaxially loaded고 지금 인제 하중은 한 방향만 있는 거고요. 그다음 경계 조건은 인제 simply support라고 인제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 앞에 한쪽은 자유롭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인제 얘기를 했죠. 그쵸? 그다음에 약간의 인제 이니셜 디스토션이 있습니다, 약간의. 약간의 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프 세이븐, 하프 웨이브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인제 이니셜 디플렉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인제 실제로 판을 제작을 하다 보면 그 용접을 하잖아요. 스티프너를 용접을 하다 보면 초기에 이렇게 그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실제 설계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어떤 해석적인 방법이나 수적인 방법에서도 어느 정도 인제 초기 처짐이 있다라고 인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트 슬렌더니스라고 그래서 요 베타라는 값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게 슬렌더하다라는 거는 인제 우리가 가늘고 길다. 그러니까 뭐 얇고 길다라고 인제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슬렌더가 크다라는 거는 좌굴이 잘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쵸? 그래서 이제 베타라고 하면 요게 인제 뭐 시그마 Y하고 시그마 E, 요거는 인제 어떤 물성치니까 그대로 어떤 컨스턴트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 B, 즉 요 폭이죠. 요 폭. 그다음에 인제 thickness의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thickness가 얇아지면 인제 베타가 커지는 거죠. 그쵸? 그다음 마찬가지로 B가 인제 커지면 베타도 인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B가 커진다라는 거는 인제 좌굴이 더 잘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인제 요게 인제 시그마 A하고 입실론 A에 대한 어떤 관계인데요. 입실론 A네요, 이게. 제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이제 어플라이드 스트레스고 입실론 A는 인제 얼마나 짧아졌는지 이런 겁니다. 자, 요 인제 플랜트 슬렌더니스랑 관련을 해서 한번 인제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를 뭐 몇 년 전인가 한번 이거 뭐 어느 수업에서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어. 요게 이제 뭐냐면 버클링 스트레스가 가장 큰 거부터 이제 쭉 나열하는 겁니다. 큰 거부터. 자, 요거 한번 좀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대한 학생. 네. 예. 이거 우리가 아까 슬렌더니스 잠깐 설명을 했죠. 그거 네. 하고 앞에서 배운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뭐 제일 큰 거부터 아니면 뭐 이게 그렇죠. 제일 큰 거부터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좀 쉽게 자 1, 2, 3 요쪽 게 있고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예. 요 왼쪽 세 개가 있고 오른쪽 세 개가 있는데 왼쪽 게 자율 강도가 커요? 오른쪽 게 자율 강도가 커요? 오른쪽에 적은 오른쪽 게 더 크다? 네.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동영상까지 보여주면서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컨테이너 이거 좌굴 발생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제 스티프너 배치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좌굴이 쉽게 일어났다라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응? 일단 왼쪽 세 개가 더 큽니다. 좌굴 강도는 좌굴이 더 안 일어납니다. 자, 그럼 왼쪽 세 개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 중에서 이제 어느 게 제일 좌울 강도가 클까? 세 번째 게 그거 같습니다. 세 번째 게 제일 크다. 네. 자, 다른 학생 한번. 예. 자, 이대영. 예. 한번 나열해봐요. 어느 게 제일 클 것 같아요? 6개 중에서. 3번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3번이 제일 크다. 예. 그 다음에는 2번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2번이. 그 다음에 2번. 예. 그 다음에는 1번. 예. 자, 우리가 아까 베타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베타가 이제 슬렌더니스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좌굴하고 바로 연관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베타가 이제 뭐하고 뭐에 비례해요? 베타가 아까 이제 t분의 b, 그 다음 루트 2 시그마 y 이렇게 됐잖아요. 시그마와 이 b는 같다라고 하면 베타는 이제 b하고 t, 예, 요거 이제 비례하죠. 그쵸? 그러면은 베타가 크다. 그러면은 이제 좌굴 강도는 시그마 크리티컬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슬렌더 한다라는 거잖아요. 슬렌더. 간혹을 기면 잘 이제 좌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B가 어떻게 해? 이게 베타가 제일 작은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러면 B가 제일 작고 B는 제일 작고 T는 큰 거 찾아야죠. 그게 뭐예요? 2번이죠, 2번. 티크니스는 크고 요게 이제 제일 폭이 좁은 거. 요게 이제 제일 크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등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번째 게 똑같은 CBT인데 여기는 B가 더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3등.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제일 크고 지금 그 다음에는 여기 5번 그 다음에 여기 6번 이렇게 되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식에서 보면 롱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식이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슬렌더니스 요걸 안 따지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요 시그마 크리티컬에서 어떻게 돼요? T가 크면 클수록 B는 작을수록 시그마 크리티컬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T가 큰 거 제일 크면서 시그마 크리티컬이 제일 작은 거는 2번이죠. 2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티크니스가 크면 당연히 이제 변형이 잘 안 생길 테니까 좌우 강도가 커지는 건 이해되는 거고 여기 폭이 좁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구속이 더 많이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게 이제 폭이 넓다라는 거는 이 안에서 이제 변형되기가 좀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아주 좁다라고 하면은 구속이 상대적으로 그 판의 폭에 비해서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형이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요 앞쪽으로 보면 지금 요 식에서 이제 잘 보면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베타가 크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스토키하다거든요. 그냥 짧고 똥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좌울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좌굴 일어나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여기 좌굴. 요 포인트들인데 베타가 크면 클수록 요 좌굴 강도가 점점 커지죠. 그렇죠? 예, 좌굴 강도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타가 이제 클수록 제가 말 거꾸로 했나요? 베타가 이제 작을수록 우리가 스토키해지는 거니까 베타가 작다라는 건 이제 티크니스가 이제 커지는 거고 그다음 B가 이제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가 크면 슬렌더니스가 크면은 이제 좌울 강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요 포인트가 있고 요 포인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선형입니다. 여기서 좌굴이 딱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뭐 그냥 이게 판이 짧아지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좌굴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굽힌 변형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 점을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굽힌 변형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어느 정도는 이제 강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좀 약해지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순간 이 꼭지점에 달아낼 때가 이제 이 판이 견딜 수 있는 최대 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격히 이제 입실론 A가 좀 그 쇼트닝이 굉장히 커지면서 판이 이제 붕괴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요 좌굴하고 최종 강도 차이가 베타가 커지면서 이제 거의 차이가 별로 없죠.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것도 요 시그마 A 크리티컬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베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이렇게 됩니다. 베타가 크면 슬렌더, 그 다음에 작으면 스털디 또는 스토키라고도 하는데 요건 기둥에 대해서는 스토키라고 쓴 것 같아요. 그 중간은 이제 인터미디에이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일라스틱 버클링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좌굴 강도 커브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예, 질문 없으면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